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로서 이재명 대표 친명을 비판하는 민주당 당원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곧 네. 내렸습니다. 이런 것은 곧 그 민주당 내외에서 뭐 이렇게 명락해동을 해라는 이런 어떤 압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나긴 만났지만 네. 그러나 그래서 이 명락해동의 의의는 서로의 갈등의 고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좋은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와서 만나가지고 그냥 막걸리 2병 마시고 우리 한 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소문난 잔치가 아닌 것이죠. 국민의힘이 소문난 잔치라고 말했을 때는 오히려 부러움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소문난 잔치라는 게 여권에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합, 도덕성, 방점 달랐던 명락회동, 물밑 계파 갈등만 고조라는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드디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명락회동 드디어 이루어졌다. 막걸리 2병을 마시면서 총선 승리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실하게 이뤘다라고 했는데 총선 승리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방법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단합,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도덕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방점이 달랐다. 그래서 물밑 계파 갈등만 고조되는 거 아니냐라고 경향신문이 썼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 사실상 이 블루웨이브라고 얘기를 하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명락회동 이후에 올라왔습니다. 일부 당원들 게시판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는 글들을 올린 건데요. 이낙연은 다시 한번 민주당을, 우리 당원들을 배신했다. 과감히 수박들을 쳐내라. 이런 등등의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네. 홍정민 의원님. 사실 이 명락회동,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언제 만날 것이냐는데 계속 폭우 때문에 못 만나다가 만났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만났다 했는데 오히려 만나고 난 다음에 좀 더 뭔가 갈등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 부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은 당내에서는 그 회동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의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주말에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이 논평을 했더라고요. 네. 이런 해석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비판을 하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혁신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결을 달리해서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라고까지 했냐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걸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이제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했죠. 국힘의 논평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결이 다르다, 분란이 있다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 발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홍준표 현 시장님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내 사정에 대해서 내부 일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갈등을 부추기고 이렇게 좀 잘 분열이 있기를 네. 희망하는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네.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일에 대해서 민주당은 얘기를 안 하는데 국민의힘은 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자꾸 얘기를 하시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민주당도 저희 당내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특이한 게 조금 곤란한 상황은 이제 보수 지지자들 내지는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랬다는 게 좀 과거부터 그랬는데 가장 최근에는 그 수박 그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수박 칠적이다 하면서 포스터 그것도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건 민주당 지지자들 아니고 보수 지지자들 국민의힘에서 뿌렸다 이런 식으로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명락회동이 일단 형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원래 진짜 진솔한 이야기는 두 분이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한 분 이제 김영진 정무조정실장과 또 그리고 네. 이제 이낙연 측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수박이라 할 수 있는 유영찬 의원이 이제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진실된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형식으로 일단 시작됐고 막걸리 그 2병을 마셨다 그래요. 네 분이 막걸리 2병을 마시면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그냥 식사하고 헤어졌다는 일단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로서 이재명 대표 친명을 비판하는 민주당 당원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곧 네. 내렸습니다. 이런 것은 곧
그 민주당 내외에서 뭐 이렇게 명락해동을 해라는 이런 어떤 압박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만나긴 만났지만 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지금 뭐 대선과 경선까지 했던 그런 어떤 앙금이라든지 뭐 그리고 현재 어떤 각 진영에서 이런 어떤 앙금은 뭐 네. 그대로 지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난 27일 친이낙연계 권리당원이자 유튜버 백광현 씨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백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의 마인드는 뭐 굉장히 안 좋고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좀 내려놓겠다 뭐 이런 이 얘기를 좀 주저리주저리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쇼다라고 얘기한 이런 대목들이 문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이낙연계 유튜버이자 권리당원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른바 뭐 이 비판하는 말들을 한 것을 두고 윤리심판원에 지금 회부를 했다라는 건데 지금 이 말도 지금 홍석준 의원님 같이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 건지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팬덤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개딸 공격 중단 마음대로 안 된다. 이낙연 전 대표 더 노력해야 재차 요구라고 했다는 건데 근데 지금 보면 주원규 위원님 네. 지금 이 친낙계 유튜버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친낙계 유튜버 이거는 27일입니다. 회부된 게 27일이고 명락회동이 28일이에요. 이게 사실 요게 명락회동에서 유튜버가 이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게 명락회동의 어떤 분위기가 요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백광현 씨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수위가 사실 인신공격성 수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윤리심판은 거기서 회부하는 그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보복성 징계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당내의 어떤 메시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회부된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낙연 지금 전 대표의 그런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드는 의문이 이낙연 전 대표는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낙연 전 대표도 본인의 지지층한테 또 자제를 요청해야 되는 사안은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네. 명락회동의 의의는 서로의 갈등의 고를 확인하는 게 오히려 좋은 시너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와서 만나가지고 그냥 막걸리 2병 마시고 우리 한 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소문난 잔치가 아닌 것이죠. 국민의힘이 소문난 잔치라고 말했을 때는 오히려 부러움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게 그만큼 소문난 잔치라는 게 여권에서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에서는 그만큼 잠룡들이 많다는 이야기고 네. 정치적인 국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시너지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의 고를 확인한 거는 좋은데 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두 대표, 전 대표와 이 대표, 현 대표께서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더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은 네. 지금 개딸이라고 말하는 그 팬덤 정치를 조금 자중시켜야 될 몫이 이재명 대표한테 분명히 있다는 걸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낙연 대표 역시도 자기 안에서 이런 분란과 어떤 분열의 코드로만 읽히지 않도록 네.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좋은 역할을 이제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다짐이 필요한데 즉 그 다음에 회동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게 저는 큰 아쉬움이고 그 다음 일정이 잡혔을 때에는 네. 두 현 대표와 전 대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아까 20%대로 떨어졌던 그 지지율에 남아있는 무당층을 조금이라도 흡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지금 보수에서는 국힘에서는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없다고 하지만 그럼 국민의힘은 소문난 잔치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뭐 국민의힘도 뭐 그렇게 지금 잘한 건 없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좀 많이 있고 갈등에 좀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명락회동 자체는 그야말로 뭐 전혀 만남의 의미가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한 자리인데 서로 이제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이낙연 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해외에서 강연할 때 거기까지 쫓아와서 수박 깨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을 거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결과적으로 지난 대선의 징계,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대장동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했다 이렇게 서로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이 뭐 같이 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다음에 만날 필요가 없죠. 다음에 만나보자 어차피 다 똑같은 거고 결국 내년 총선이 있어가지고요. 둘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혁신위원회에서 뭐 현역 의원 총선이니까 더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혁신위원 자체가 지금 혁신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표 측에 완전히 기울어져 있거든요. 더군다나 현역 의원 뭐 30% 정도는 권리당원에서 점수를 반영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낙연 대표 쪽의 국회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천 때문에 갈등이 그렇죠. 골이 그러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재명과 이낙연 대표가 뭐 서로 협업을 하고 서로 합의를 한다고 그래서 과연 민주당이 나아지냐. 결국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뭐 봉합을 한다고 그래서 지지도가 오르고 내리고 이제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는 결국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내년 총선까지는 평행선일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아까 얘기한 게 팬덤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를 보셨는데 이번에는 이겁니다. 이재명의 개딸에 맞선다. 또 다른 야당 팬덤 연인합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낙연 복귀에 지지 세력이 후상하고 있다. 5060 남성과 2030 여성이 좀 중심이 된 이낙연 전 대표의 팬덤이 지금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제명인의 마을은 한 20만 명쯤 된다고 하죠. 근데 지금 일단 연인합의는 1,3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이 어떤 팬덤 대 팬덤으로 과연 제목처럼 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